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균, 뮤를 기준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분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요,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알려진 시그마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와 집단의 방법에 따라서 유한, 모집단인 경우 각각의 검증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뮤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알려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죠. 평균을 기준으로 시그마를 알 경우는 정규 분포이면은 지 분포로 바로 표를 참고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자, n이 30개 이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즉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역시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규 분포 같으면은 역시 나중에 T 분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검증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학습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 값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실내 구간 검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정이 모집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 즉 시그마를 아는 경우이죠.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 이러한 정규 모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큰, 즉 중심극한 정리의 근거 30 이상이 되면은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CI 값은 앞서 살펴봤던 수식대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로서 계산을 합니다. 평균을 기준이죠. 뮤의 값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값에 계산을 양측 검증을 하는 경우 2분의 알파 기준이죠. 자, 이처럼 양쪽 꼬리 기준을 할 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경우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 대표본일 때와 소표본일 경우 서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정규 모집단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뮤, 시그마 제곱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예요. 그 표본 통계 양인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뮤로 계산을 하고요. 이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자 이렇게 되죠. 이때 표본 통계량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얘를 G 값으로 대체시켜 주죠. G 값으로. 따라서 모수가
신뢰 구간 상한 그리고 하한을 벗어날 확률,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입니다. 이 벗어날 확률 2분의 알파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계산할 때에 이 G값은요 2분의 알파 값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G값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지그재그 이렇게 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바 마이너스 뮤 이 값과 이렇게 아래 1과 곱해주면 되겠죠. 는 G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뮤만 남기고 계산을 해보세요. 뮤를 넘기고 여기로 넘기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뮤는 어떻게 표현 가능합니까? X바 얘가 넘어가네. 그죠? X바 마이너스 G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대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뮤 기준으로 1-알파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 보면은요. 공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집단을 알고 있는, 즉 표준 편차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표본 크기와 상관없이요.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데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음의 사례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제가 있었죠.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 하에 n이 25, x바가 50, 그 다음에 이때의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는 뜻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은요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해서 응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되죠. x바 5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의 양측 검증 기준 1.960이었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게 적용시켰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95% 신뢰 구간의 추정치는 평균 46에서 53 사이의 추정값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공장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소득 표준편차 560만원인 정규분포 평균 연소득 뮤죠. 뮤를 추정하기 위해 36명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평균이 4,200만원 나왔습니다. 95% 신뢰 구간으로 구해보는 문제이죠. 역시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될 겁니다. X바가 4,200, 95% 신뢰 수준에서 1.960, N은 36이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는 560.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약 4017에서 4382 사이가 나와집니다. 앞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신뢰 수준만 어떻게 해요? 99%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바뀌는 거는요.
이 부분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95%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네, 1.960. 그 다음에요. 99에서는요. 2.576이었죠. 이 수치 역시 시험 문제에서는 다 제시가 되어지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쭉 시켜보시면 이러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풀이를 통해서 살펴본 신뢰 구간에 대한 정리입니다. 조건은요. n이 30 이상,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G 통계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95%와 99%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했더니 이 뮤가 들어갈 이 구간이죠. 95%일 때가 대충 365, 99%일 때는요. 약 481 정도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폭 역시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규 모집단 평균 뮤를 추정함에 있어서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였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G 통계량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몰라요. 근데 대표본일 경우,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G 통계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중심극한 정리를 준용하기 때문이겠죠. 정규 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S는 이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뮤에 대한 그럼 신뢰 구간은요. 앞서 살펴보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요. S를 사용할 뿐이라는 뜻이죠. 즉 시그마 모집단에 대한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S의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표준 편차 시그마도 모르고 표본 자체도 아주 작은 경우예요. 모집단이 일단 정기분포가 아니죠. 근데 표본의 크기도 3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T 분포를 활용합니다. 시그마 대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겠죠. 따라서 평균의 추정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루트 n분의 S를 쓰게 됩니다. 이 경우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자유도의 개념이었어요. 즉 n-1개라는 뜻입니다. 자유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에 n-1개까지는 어떠한 값이어도 상관이 없었죠. 마지막 n개의 것으로서 다른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n-1개인 자유도의 t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때는 우리는 이 표본 통계량을요. t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